왕개미 홍인기입니다. 이번 특강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전 노하우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최근 실전 예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상황에 수익을 극대화해서 계좌와 그릇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수익은 나고 있지만 현재 수익금이 조금 아쉬운 중수분들이 수익을 향상시켜서 고수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초보자분들도 앞으로 주식 매매의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월 평균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금을 5배 높인다면 수익이 월 1000만원이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금이 높아질수록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 번에 모든 물량을 체결시키기 쉽지 않아서 수익이 5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 나던 것이 손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금은 수익을 늘려보기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나면서 주식 매매에 대해 자신감이 붙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금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손실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뇌동매매를 최소화해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익금을 늘리려는 시도보다 손실 보는 상황을 분석해 줄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월 평균 200만원 수익 내던 사람의 수익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손실 보던 사람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특강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초보와 중수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더 버티지 못해서 수익을 제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익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가를 또 높게 잡으면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지 못하고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해야 되는 경우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매매 실력과 계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수익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금을 높인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특정 호재나 상황을 보고 크게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수할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 경험상 큰 기대를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한다면 목표가를 높게 잡을 수 있고 매도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단 매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이 내 기대에 못 미쳤다면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급한 심리 상태로 매매해서 수익을 반납할 확률도 높습니다. 첫 번째로 큰 수익은 매매를 최소화하고 확률 높고 손익비 좋은 자리에 비중 베팅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과 손익비와 비중 관리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기초와 특강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장, 유동성 장세, 테마주 장세 등 시장 상황이 따라줬을 때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좋은 시장 상황일수록 더 큰 상승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큰 비중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특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인데, 매수 후 좋은 조건이 추가로 따라올 때입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큰 수익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위치라고 판단되는 매매 타점은 다른 고수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주도 테마 대장주로 판단되기 시작한 1구간에서 2구간이 되는 시점이라면 다른 고수가 보기에도 그 상황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도 테마 대장주로 결정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 10%라고 가정하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주도주라는 것을 판단해서 매수세가 몰려와서 이렇게 13%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고수는 10% 올랐을 때 빠르게 매수할 것이고, 중수는 조금 늦게 파악해서 이렇게 11%, 12% 상승한 구간에 매수할 수 있고, 초보자는 너무 늦게 봐서 이렇게 13% 올랐을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종목이 주도 테마 대장주라는 것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인 3구간까지 간 13% 올랐을 때 매수를 한다면 이미 매수할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미리 매수한 고수들의 수익 실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낼 수 있는 수익률 구간을 정리해보면, 이게 종목의 끼나 저항선, 시장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는 대략 1에서 2% 정도입니다.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했을 때 2%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조 단위 정도 되는 중대형주는 일반적으로 한 2에서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시가총액이 1000억 단위인 중소형주는 대략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수익 구간은 대략적인 것을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종목과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유연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략 이 정도 퍼센트라는 것의 느낌만 파악하신다고 해도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너무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면 이 퍼센트에 집중해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상장하고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끼가 엄청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삼익제약을 매매했을 때 이 종목이 중소형주라고 대략 4에서 5%의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관심을 받는다면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10% 이상의 수익까지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삼익제약 매매한 거 보시면 한 15% 정도의 매수해서 이렇게 상한가에도 일부 팔고 나머지는 또 오버나잇까지 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일반적인 종목 규모에 따른 수익 구간이 있는데,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중대형주면 평균 3%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를 해도 좋은 수익을 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매수한 후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추가 조건이 더해진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적당한 수익을 내고 빨리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확실한 주도 테마 및 대장주가 결정되기 전인 1구간에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주도 테마 대장주가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도 테마 대장주가 되기 전 1구간에서 플러스 8%일 때 내가 매수한 종목이 추가로 10%까지 상승해서 이 순간에 주도 테마 대장주로 판단이 된다면, 이게 만약 중대형주라서 주도 테마 대장주로 결정된 시점에서 추가 3%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3%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5%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도 테마 대장주가 결정되기 전인 1구간 매수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중수 이상의 분들만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만약 로봇 테마와 바이오 테마가 주도 테마 자리를 경쟁하고 있을 때 최근 강하게 상승한 이력이 많았던 로봇 테마를 미리 선택해서 예상대로 로봇 테마가 주도 테마가 되는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테마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가 아니라면 저는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도 테마가 애매한 상황에서 최근 강했던 테마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1구간에서 미리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도 테마는 어느 정도 보이지만 대장주가 애매할 때입니다. 만약 로보티즈라는 종목과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중에 대장주가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최근 로봇 테마 상승을 주도한 로보티즈를 선택해서 1구간에서부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는 무너졌지만 이전에 만약 매매한다고 그냥 가정했을 때 5월달부터 상한가도 가고 로봇 테마를 이끌면서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많이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뒤늦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저는 이럴 때 선택하는 대장주는 반드시 이 테마의 상승을 이끈 찐 대장주 종목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테마성이 짙은 신규주 테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규주는 최근에 크게 상승하는 일이 별로 없다가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이 10월 말 상장 이후에 이렇게 4연상을 기록하면서 첫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이렇게 10월 말 상장에서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초에 상장한 노타라는 종목이 삼익제약 급등의 힘을 이어서 상장 첫날에도 크게 상승하고 2일 연속으로 또 상한가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타 이후에도 다양한 신규주가 상장만 한다면 시초가도 높게 시작하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신규주들이 급등을 시작한 본질의 이유는 삼익제약이 첫 번째로 급등하면서 신규주 급등의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삼익제약을 신규주 상승의 찐 대장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도 확인해보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한 이후로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해서 SK하이닉스를 찐 대장주로 볼 수 있고, 조선 섹터에서는 하나오션의 큰 상승 이후로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 다양한 조선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섹터나 테마의 상승을 이끈 찐 대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도 테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도 큰 상승 여력이 물론 있지만, 이런 찐 대장 종목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당일에 주도 테마 대장주가 될 확률도 매우 높고, 만약 대장으로 결정이 됐을 때 다른 종목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2025년 7월 31일 매매 예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이 많지만 제가 주력으로 수익을 낸 구간은 거의 이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이 구간 초반에 제가 매수를 했을 때는 하나오션이 누가 봐도 주도 테마의 대장주는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당일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장 초반 강한 흐름을 서로 반복하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로 하나시스템은 지속적인 약세, 하나오션은 잠시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한 시점은 이 타점입니다. 제가 매수한 이 타점에서는 아직까지 하나시스템의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 종목의 분봉 추세가 더 좋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하나옵션이 조선의 상승을 이끈 찐 대장주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구간에서 일찍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는 아니고 대략 중대형주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끼가 좋은 종목이라서 주도 테마 대장주로 보이는 초기에 매수한다면 그래도 한 3에서 4% 정도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낸 수익률을 보시면 저는 대략 10만 7천 원 초반 정도에 매수를 해서 마지막 매도한 가격이 11만 4천 원대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6%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6%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찐 대장주를 1구간에서 먼저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주도 테마 대장주라고 완전히 판단이 되는 첫 지점은 대략 이 순간이었는데 하나시스템의 상승률을 역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이 수익을 내면 4%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1구간에서 더 빨리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도 테마 대장주로 보이기 전에 이미 2% 수익을 낼 수 있어서 2%에 추가로 4% 수익을 내서 최대 이렇게 6%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 테마 대장주로 결정될 확률이 높은 찐 대장주를 일찍 사서 예상대로 실제의 주도 테마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추가 조건으로 후발주의 상승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주 매매를 선호하지 않고 테마주 매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후발주의 흐름을 참고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도 테마 대장주로 판단되는 시점에 20% 상승 중이던 종목이 많은 사람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3%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형주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이때 동일 테마의 후발주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후발주도 상승률이 20%, 18%, 15%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오르고 있다면 대장주가 무너질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그렇다면 대장주는 추가 상승 여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만약 대장주가 상한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후발주의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대장주가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에 후발주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대장주는 다음날 큰 갭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ABL 바이오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저는 ABL 바이오가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에 후발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상한가에 추가로 매수 주문을 계속 넣었습니다. ABL 바이오와 미가캠 바이오와 올릭스의 비교 차트입니다. 보시면 ABL 바이오가 상한가에 진입한 다음에 미가캠 바이오가 대략 15만원 초반에서 종가가 17만 2천원까지 10% 이상 추가로 상승했고 올릭스의 경우에도 12만원 초반에서 13만 9천원까지 추가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후발주인 미가캠 바이오와 올릭스가 이렇게 10%나 추가 상승한 이유는 ABL 바이오가 대장주라서 ABL 바이오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ABL 바이오가 이미 상한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미가캠 바이오나 올릭스라도 매수해야겠다는 심리가 모여서 후발주의 추가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간 시점 이후로 후발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장주를 매수하고 싶지만 못 산 수요가 이렇게 흩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에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면 미가캠 바이오와 올릭스를 매수했던 매수세 이상으로 대장주의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발주가 추가로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대장주인 ABL 바이오는 다음날 갭상승 10% 이상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캠 바이오의 추가 상승을 보면서 ABL 바이오를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계속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장주를 공략하거나 상가까지 공략을 했는데 이후에 후발주가 추가로 상승해주는 경우 다음날 후발주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라는 종목으로 처음 봤을 때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다음날 20% 이상의 갭상승이 나왔고 수익률은 다음날에 매수 매도를 해서 평균 낸 값이라서 약간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날 대략 23%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중도 후발주의 상승을 보고 이런 구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가로 매수 주문을 넣어서 수익금까지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 조건은 프로그램 수급이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지 않던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기 시작한다던가 또는 이전보다 강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1구간에서 매수했다는 점도 있지만 예상보다 더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오션의 프로그램 매매 차트를 봤을 때 대략 10시 정도까지 강하게 매수를 하다가 매수 강도가 약간 약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매수를 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끝까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장 초반에 매수하는 강도가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도 그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장 초반에 많은 양을 매수하지 이미 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많이 매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프로그램 매수 차트가 아침에는 빠르게 이렇게 사다가 갈수록 약간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기울기가 낮아지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강한 강도로 사다가 조금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시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추가 상승 여건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이런 것을 보고 목표가를 높여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6월 18일에 네이버의 예시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갈수록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더 세진 것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고 역대급 금액을 매수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닌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 원 이상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는 이날 대략 2,600억 원 정도의 엄청나게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평상시의 상황보다 더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관 수급이 있습니다.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장중에 4번 가집계가 발표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세가 나왔을 때 상승의 추가 조건이 돼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에 네이버 분봉 차트입니다. 제가 대략 11시경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가격이 대략 24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초대형주까지는 아니지만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에서 3% 정도 수익만 나도 되게 잘 수익을 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오후에 수익권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수익에 가까워졌을 때쯤에 보시면 1시 12분이라는 시간에 갑자기 기관이 37만 5천 주를 매수하면서 엄청난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2차와 3차 가집계 때는 많은 기관 매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4차 기관 가집계 때에 초대량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의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2, 3%만 수익 내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여기에서부터 2, 3%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해서 장 마감 전에 물량을 줄였고, 오후 시장의 기관 강력 매수는 다음 날까지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또 오버나잇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 강력 매수까지 추가돼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의 추가 조건으로 끼를 뛰어넘는 상승이 있습니다. 끼를 뛰어넘는 상승 종목은 특별히 보통 때보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다음 날까지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이렇게 한 14%, 13% 이렇게 최대로 상승하던 종목이 끼를 뛰어넘으면서 상한가에 근접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특별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고 뭔가 특별히 좋은 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에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를 들어 이전에 최대 15% 오르던 종목인데 만약 점심시간인 12시쯤에 플러스 18%까지 오르고 있다고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18% 상승이 종가까지 유지되면 좋겠지만 만약 유지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15% 이하로 하락하면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이 됐을 때 판단을 하거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승을 종가까지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을 때 공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8일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끼를 뛰어넘는 상승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빠른 시간이지만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빠르게 끼를 뛰어넘는 상승이 유지되겠구나라는 확신을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6월 18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주도 테마 대장주 결정 후 수익 구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학습했고, 이 수익 구간을 뛰어넘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추가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특강 1강과 2강 내용을 함께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 실전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특강이 여러분들의 계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1등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번 방법 학습하셔서 실전 매매에 잘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